자, 이번 시간은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군관리구역 중에서 용도구역이에요. 네,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용도구역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네, 인천. 자, 인천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고, 자, 이 도시지역은 다시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세분되어 있죠. 자, 이만큼이 인천시 외곽에 지정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이고, 이 녹지지역 외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두 개가 있어요. 녹지지역입니다.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자구역이 지정되거나,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런데 이곳을 보시면 그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이곳은 묶이지 않죠. 묶이지 않으면 시가지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면 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하죠?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을 누가 결정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은 자주 참고하시면 되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계획과 연계되면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과 변경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이런 것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면서 숙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인천 도시지역이죠. 여기 주변지역이잖아. 이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니까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된 거예요. 이것이 곧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시가화는 뭐죠? 시가지 개발 과정이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계획적이죠. 계획적 단계적으로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돼요. 그때 일정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보기간이라고 합니다. 유보기간.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시가화가 유보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니까 이때 유보기간을 15년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시가와 유보기간이 15년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결정되는 이 동네에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유보 금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다가 그 유보기간 15년이 끝났죠? 네, 끝나면은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도시공간관리구역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한마디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했던 도시공간관리구역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에 이 동네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돼요. 네,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은 그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한 도시공간관리구역 결정고시의 효력은 언제 실효되죠? 그렇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했던 도시공간관리구역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고, 실효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처음부터 정리하면은 앞으로 그 도시지역과 주민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즉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뒀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시가와 주정구역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만든 용도구역을 시가와 주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교육과 연계하여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때는 누구죠? 그렇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시가와 주정구역이 결정이 되면 어떤 행위 제한을 받게 될까? 시가와 주정구역에 관해서 개발행 제한입니다. 자, 시가와 주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우리는 앞 시간에 그 용도지역, 서문환계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배웠고, 그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도시공계획 조례를 정하죠. 자, 이렇게 용도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용도구역별 행위 제한은 전부 다 달라요. 이제 시가와 주정구역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이 5개 용도구역 가운데서 국토계획법,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와 주정구역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가와 주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소개합니다. 자, 시가와 주정구역이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이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지구법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지구법상 정비사업. 이때 정비사업은 뭐 6개가 있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자, 시가와 주정구역으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금지되어 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도 금지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근데 시가와 주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시가와 주정구역이 결정시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금지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하죠. 자, 이렇게 시가와 주정구역이 결정시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금지되지만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그러면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 그럼 여러분이 시가와 주정구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개발하면 사적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은 오직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정된 거, 법에 규정된 거죠. 법정된 것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 시가와 주정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그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오직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정된 것, 법에 규정된 것만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가와 주정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는 오직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신고를 할 수 있는 개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허가 사항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가와 주정에서 무슨 개발 행위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틀린 거예요. 왜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와 주정구에서 무슨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 없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시가와 주정구의 결정고시인 동네,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의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도 금지돼요. 그러나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야. 단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적인 개발 행위는 오직 허가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것을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것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가와 주정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을 신고를 할 수 있다든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몇 X입니까? 전부 X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이었고요.